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네, 오늘은 1월 28일, 금요일이고요. 이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증시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90% 이상 예측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오늘 우리 증시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오히려 2600선이 지지된다면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장중에는 물론 2600선이 무너지고 2591포인트까지 일단 코스피가 밀렸지만, 일단 개인과 기관의 일단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장 막판까지 일단 상승을 쭉 이어와서 어찌됐든 오늘의 종가가 되는 어떤 그 장대 양봉이 일단 연출이 됐습니다. 물론 어제의 장대 음봉만은 못했지만 어찌됐든 간만에 오는 양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코스피의 경우에는 5거래일 동안 연속 하락이 이어져 왔는데 금일에는 일단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일단 혼조세였고, 특히나 나스닥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이 경제 성장률이 3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지만, 일단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했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37년 만에 최고치, 뭔가 이런 최고치라는 어떤 단어에서 오는 추후에도 이보다 더 나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금리 인상 이후에 이 경기가 조금 더 침체되진 않을까라는 어떤 불안감이 또 투영된 어제의 뉴욕 증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의 어떤 그 경제 성장과 관련된 어떤 경제 호황의 뉴스에 힘입어서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을 했고, 오늘 금일자 국내 증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고, 해외 증시도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볍게 브리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1.87% 오른 2663.3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 장중에는 사실 2600선이 깨지고 2591포인트까지 밀렸었습니다. 또한 코스닥의 경우에는 2.78% 내리 1.78% 오른 872.87포인트로 장 마감을 했고요. 일단 오늘의 수급은 일단 개인이 일단 수급이 2,735억 순매수였고, 기관이 3,923억 순매수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오늘도 7,010억 순매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약 3천억 정도의 규모에 달하는 순매도는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조금 아쉬운 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쉬운 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반등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서 두 가지를 일단 필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2600선을 지지하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확실히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떠한 예측을 했지만, 일단 오늘 외인은 순매도로 일관을 했지만, 반면에 이제 기관이 순매수로 들어오게 되면서 일단 장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불안한 점, 좀 오늘의 증시에서 조금 찝찝한 점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외국인이 7천억 원 규모로 어제 1조 원 이상의 순매도 이후 연속적으로 계속 매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에 어떠한 반영된 결과로 환율도 오늘 참고로 1210원을 찍는 그런 하루였다. 환율이 자꾸 올라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비차익 거래, 이 비차익 거래가 순매도로 만약에 이제 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의 그 로직을 설정할 때 아마 앞으로에 있을 증시 상황이 조금 좋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반영을 해서 계속 이제 그 로직 상태에서 전산화된 프로그램에서 계속 매도를 주문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서도 보다시피 앞으로의 증시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반등장에서도 일단 보여준 것으로 상당히 좀 증시가 좀 아쉬웠다. 상승은 했지만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차트를 보면 어제 장대 음봉 이후에 나온 양봉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운 그런 그림은 맞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어떠한 그 주가의 그래프에서 V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하단 끝에서 실질적으로 전일 음봉을 덮어 씌울 수 있을 만큼의 크기의 양봉이 나와야 되거든요. 즉 어제의 장대 음봉 이상의 장대 양봉으로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장대 양봉으로 오늘 주가가 만약에 연출이 됐다면 사실 내일 또 뭐 내일은 장이 쉬지만 설 연휴 이후에 우리 증시도 조금은 낙관을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사실 위치였지만 오늘 어쨌든 그 음봉을 절반 정도 덮어 씌우는 양봉이 나왔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리고 장이 얼마나 오늘 조금 흔들렸냐면은 장중에 상승 출발을 했다가도 오히려 계속 호언 조치를 이루다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2600선을 깨지고 2591까지 밀리는 등 오늘도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연출했거든요. 근데 일단 개인과 기관의 어떤 저가 매수 유입 때문에 그나마 반등에 성공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추세 전환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예측을 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추가적으로 환율이 잡히지 않는다면 12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1200원 위로 있다면은 지금 증시가 당분간 상승을 이어갈 수는 없을 거라는 게 제 전망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관이 오늘 순매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관의 이 3,923억 가운데 상당 부분은 LG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기관의 저가 매수 순유입이 정말 많이 들어왔느냐라는 것을 물음표로 할 때 조금 아리송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하는 어떤 다음 주 우리 그 증시에 대한 향방은 물론 앞으로 있을 오늘 밤의 어떤 미 증시와 다음 주 월화수의 해외 어떤 뭐 유럽 증시, 미 증시의 어떠한 향방에 따라서 좀 결정은 나겠지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특히나 오늘 혹시라도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크게 좋지 못한 행동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거는 자, 매수는 언제 하느냐? 매수는 음봉일 때 하는 겁니다. 음봉일 때. 그리고 하락하는 날 하는 겁니다. 오늘과 같이 상승하고 양봉일 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음봉이 출현하고 양봉이 출현하고 상승하는 날이 나오고 하락하는 날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타임은 항상 하락하거나 아니면 음봉이 뜨거나 그럴 때 매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어떤 뭐 설 연휴 전날 뭐 어쨌든 뭐 상승을 해서 기분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어떤 섹터 두 개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경기 민감주, 좋죠.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도 자동차 섹터,
반도체 섹터, 뭐 필히 들고 가야 되는 두 섹터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이 경기 방어 섹터, 꾸준히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경기 방어 섹터 중에서도 음식료, 말씀드렸고 오늘도 음식료는 상당히 반등을 괜찮게 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언급드렸던 화이트 진로 오늘 괜찮은 반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진로와 더불어서 지금 주류와 관련된 뭐 종목들이 상당히 좀 반등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 그 연휴간에 여러분들께 잠깐 한번 또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영상을 올릴 건데, 이 건설 섹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볼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금일 건설 섹터가 오늘 괜찮았거든요. 최근에 뭐 HDC 현대산업개발의 그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에 뭐 엄청나게 많이 내렸죠. 관련 업종들도 같이 동반 하락을 하는 어떤 진통을 겪었음에도 오늘 일단 상승 또 크게 했습니다. 특히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9% 이상 상승을 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 일단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그 부진과, 그리고 또 일단 전반적으로 이 건설업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그 불신, 또 이런 어떤 흥행에 대한 어떤 저조 예상,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찌됐든 이번에 IPO를 일단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 어떠한 결과로 아무래도 이 수급에 관련해서 일단 불확실성이 조금 제거가 되면서 관련 어떤 건설업종이 좀 상승을 했지 않았나라는 어떤 생각도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건설 업종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께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싶냐면은, 실제 지금 이제 건설 업종의 지금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지금 현재 공존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잘만 파악을 하면 좋은 투자거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랄까요, 되게 괜히 투자를 해서 또 손실 보면 안 되니까, 또 어찌 보면 이 악재도 잘 파악을 해서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지, 어떤 정도의 가격이면 메리트가 있을지를 한번 분석을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대권주자 대부분이 이 집값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 대규모 공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공적 주도의 뭐 공급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 주도의 공급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건설업종 입장에서는 일단 그 대규모 공급이라는 어떤 대형 호재는 일단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누가 되더라도 일단 재건축과 이 재개발과 관련된 이 규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또 완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일단 그 부분이 규제가 완화가 되지 않으면 대규모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건설업종에는 그런 부분들은 좀 괜찮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러면 또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그 원자재 값이 워낙 지금 급등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건설 자재의 부분도 상당히 지금 많이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건설업의 그 매출, 그 수익에 대한 마진 부분이 상당히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익성이 상당히 또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그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해서 지금 또 중대재해법이 어제인가요? 아래인가요? 어쨌든 시행을 했잖아요. 또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아무래도 이런 어떠한 사고와 관련해서 재발 방지, 뭐 대책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고강도로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건설업 황에 있어서 앞으로 있을 어떤 그 공사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사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에 대한 비용,
투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또 높아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건설사들의 이 수익성 개선에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시점에서 한번 이 건설업종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이 건설업종의 PBR 값은 대부분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PER 값이 일단은 뭐 업종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되게 낮은 편은 아니라서 사실 이 건설업종이 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 가치주 대열에 속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 대규모 공급과 이 재건축, 재개발의 이슈를 만약에 얻게 된다면 충분히 일단 주가가 우상향할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악재도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이 향방이 조금 이렇게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한번 나름은 한번 생각과 어떤 투자 정립을 위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이번 연휴 때 한번 영상을 뭐 조금이나마 한번 올려볼 생각이고요. 오늘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어떤 뭐 연휴 첫날 내일부터는 아무튼 뭐 좋은 하루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도 오늘 상승이 앞으로의 계속적인 어떤 상승의 뭐 첫 신호다 이렇게는 절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좋지 않은 모습 많이 보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인의 어떠한 순매도에 일관된 어떤 그런 성향 때문에 환율도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210원까지 올랐고, 전반적으로 그냥 저가 매수 유입이 다였지 다른 어떤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있을 어떤 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의 사태 뭐 등등의 어떤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할 때는 지금 시장이 V자 반등이 나오는 어떠한 뭐 오늘 같은 이런 반등의 신호는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투자금을 막 매수하려고 막 그런 어떤 액션은 취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2600선 무너졌을 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2600선 무너지면은 줍줍 타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날 만약에 제 이야기가 기억에 나서 2600선 무너졌을 때 매수를 하신 분들에게는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오늘 장 막판에 막 매수한다고 아유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러면 했다면은 그건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뭐 어느 정도의 좀 우리가 수긍이 갈 만큼의 어떤 반등은 3월 이후가 될 것 같고, 1, 2월은 계속적으로 이 조정 구간, 상당히 좀 지리한 어떤 피말리는 구간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 아무튼 제가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어떤 정확한 지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 이 기준을 한번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연휴 기간에도 저는 열심히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거고요.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구독을 하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구독 눌러주십시오. 구독이 많이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